네, 오늘 IT TMI에는 오랜만에 초대 손님이 오셨는데요. 아, 우리 식구 아닌 사람 얼굴 보는 게 얼마만이에요? 꽤 오랜만인데요. 스타트업 대표님이 오셨어요. 한국 시니어 연구소의 이진열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한국 시니어 연구소 하니까 대충 감은 오죠. 뭔가를 할 것 같다라는. 연구소라고 해서 또 안 뭔가 와요? 또 연구할 것 같은데. 우선 그러면 대표님께서 시니어 연구소가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대표님은 어떤 분인지를 좀 소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한국시니연구소는 네네. 집에서 이렇게 노년을 해가시는 네네.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과 그의 가족들과 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일 네. 시니어라는 브랜드 플랫폼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매칭하는 과정에서 센터들에게 발생되는 매출을 쉐어받는 방법으로 돈을 현재는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르신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면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돌아갔을 때까지 머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곳이 한국시니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연구소라고 해서 다들 거기 무슨 연구기관이냐 뭐 네. 국가기관이냐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고 예, 느낌은 있는데. 네,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애초에 그렇게 약간 네이밍을 했었고요. 실제로도 네. 그런 고민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해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제로는 회사인 거죠. 맞습니다. 네, 스타트업이고. 맞습니다. 네. 네네. 스타트업이고 회사이고요. 네네. 뭐 되게 다양한 연령대에 되게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것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네. 보통 이게 연구소 그러면 이제 명함에 소장 이렇게 쓰여 아,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CEO CEO라고 쓰여 이렇게.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시니어 연구소 가기 전에 잠깐 대표님 얘기만 먼저 하고 짚고 넘어가면 네. 이전에 좀 더 재밌는 일을 하셨어요. 시니어랑 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느낌? 그럼 유아 유아보다 조금 더 큰 느낌? 어린이. 청소년들의 팬덤? 네네. 맞죠? 아이돌 관련된 사업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아. 네. 네. 사실 그 팬덤이라고 하는 것을 연령으로 구분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네네. 이제 2013년부터 18년까지 마이돌이라는 이름의 네. 회사이자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고요. 음. 마이돌은 해외에 있는 팬들이 쓰는 모바일 앱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대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우리가 아는 케이팝 스타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중국 아이돌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여러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앱이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방탄소년단 너무 인기 많고 그걸 시작으로 정말 많은 케이팝 스타와 컨텐츠들이 네네.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물론 그때도 그러하였으나 지금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팬들은 너무너무 저희를 사랑해줬고 누적 1,400만 다운로드 정도를 했었는데 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원작자인 스타나 연예기획사를 설득하는 거 자신은 실패했어요. 아. 그래서 수익화가 쉽지가 않았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저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수익화를 못했죠. 요즘 하이브에서 하고 있는 뭐 위- 플랫폼 뭐 위버스. 리버스 네. 이런 거인 거죠? 맞습니다. 네. 뭐 네. 상장한 버블 뭐 이런 네. 것들이 서비스 거의 비슷합니다. 마음이 좀 그거 볼 때마다 네, 사실 종종 네네. 이제 뭐 속된 말로 눈치 없이 저한테 막 야, 얘 상장한다던데 막 아. 분들 계세요. 물론 이제 저의 고생을 아시는 분들이지만 네네. 전혀 쓰이지 않고요. 네네. 사실 저는 그 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봤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제가 합정동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네. 많죠. 기획사가 연예기획사 많으니까.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쵸, 오랜만에 그쵸. 왔어요. 네. 네, 생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해본만큼 해본 것 같아서 전혀 뭐 후회하거나 그런 아쉽지 거지. 않습니다. 나는 망했지만 쟤들은 잘 되고 있구나.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네네. 저기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마음으로는. 네네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설득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미리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맞습니다. 아, 네. 네. 성공하려면 방탄소년단부터 키우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네. 아, 그럼 이제 완전히 근데 그냥 생각하기로는 너무 업종이 달라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연령은 뭐 굳이 따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에서 24세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럼 그런 아무래도 서비스들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저희의 이제 주 고객인 어르신들은 당연히 65세 이상이시고요. 네네. 주 의사결정자 중 하나인 보호자들도 58세 이상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상이한 타겟의 네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때는 글로벌 유저가 95% 이상이었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당연히 로컬 그렇죠. 서비스고 그런 차이점도 꽤 큰 것 같고요. 뭐 겹치는 게 네.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네. 일하는 입장에서는 겹치는 게 많은 게 좀
정이 안 되어 있고 무질서한 시장에서 특히 네. IT가 많이 접목되어 있지 않는 시장에서 그렇죠. 예. 네, 네. IT로 그 질서화를 해가는 건 꽤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 구조나 일하는 체계는 비슷하다라고 네네. 볼 근데 수 일단 있겠네요. 뭐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직 한국 시니어 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과 네.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한 40개 정도 되는 네. 제가 요양기관이라는 개인 사업자들을 키워요. 아, 제가 요양기관인데 민간 사업자예요? 맞습니다. 아, 그들이 어떤 네네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건강보험료 낼 때 잘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걸 내요. 아, 네. 건강보험료의 한 네네. 12%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 돈으로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가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아주 보편적인 복지의 측면에서 요양 서비스 비용을 85%나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네네. 그 수행하는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이에요. 네. 그 중에 집에서 서비스 받는 카테고리들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제가 요양기관인 거죠. 아, 네. 저희는 그 개인 사업자들을 IT 솔루션이나 마케팅 혹은 교육을 통해 키우고 있고 그들이 고객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솔루션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참고로 네네. 그 요양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좀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실 수 있고 그보다 조금 나으신 분들은 가정 내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가정 내 요양 서비스 하려면 요양사들 네네. 그러니까 모르잖아. 요양사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그쵸, 모르지. 그쵸. 맞습니다. 그럴 때 뭐 이런 앱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 이런 거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네. 어르신들이 총 5등급으로 이제 보통 구분을 하는데 네. 그냥 거동이 불편하셔도 댁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일단 등급이 네네. 높다고 꼭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나 그건 선택 사항인가요? 완전히 네네? 선택 사항입니다. 아, 네네. 시설에 들어가려면은 등급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지원 금액이 네, 크니까요. 네, 그런 차이만 있고요. 네네. 댁에서 거주하시는 건 본인의 이제 자유죠. 네. 가족들과 본인의 자유고요. 다만 저희는 현재 앱으로 그런 걸 신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 오프라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요? 네, 되게 아날로그식이에요. 네네. 상담 신청을 하고 전화로 상담을 한 30분 이상씩 한 다음에 네네. 저희 오프라인에 있는 센터장님이 댁에 가서 서비스를 관리해주고 매칭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스타트업이 잘 안 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특이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양 이용자 네. 그 이용자는 어떻게 이제 뭐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가나요? 일단 이게 국가 국비 지원 체계다 보니까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걸 신청하셔야만 해요. 네. 근데 보통 가족들은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죠. 네. 그래서 그들은 저희의 일련의 여러 광고나 컨텐츠들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일단 하세요. 어떤 정도 신청하냐면 네네. 나 그런 거 들어봤는데 우리 네네. 집 저기 집사님이 하던데 아, 요 정도 네, 느낌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 30분 넘게 장기요양 등급 체계, 절차, 이 어르신 될 것 같은지 또 가끔은 보호자님 혼내기도 해요. 왜 아직도 안 받았냐? 왜 아직도 사람 안 썼냐? 그럼 마음 급해지는데 보호자 그래서 입장에서는. 이제 네네. 이들에게 이런 절차를 일단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러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에 실제로 등급 판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요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어르신이 거동이 힘들거나 인지가 어려운 수준에 따라 말씀하신 그 등급 체계에 따라 등급이 나오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이제 적합한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난 집에 사람 부르고 싶어.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네. 유치원처럼 갈 수도 있어요. 일정 시간만. 네, 그거를 이제 네네. 데이케어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유치원처럼 가서 하루 종일 밥 먹고 놀다 오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일종의 네네. 경로당인.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흔히 하는 전동 침대, 뭐 목욕 의자, 네네. 뭐 이런 디귿자 보행기 이런 것들을 렌탈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그거 내가 취사 선택하는 네네.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왜 필요하냐면 네네. 일반 그 요양이 필요하신 노인이 있으면 네. 다른 한 분도 그분의 묶여가지고 가족이 있으면 못 가족도 움직이죠.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분이 와서 옆에서 이제 케어를 해주시면 가족은 막 일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경 쓴다고 그 사람한테 장애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기능을 어떤 도구로 보조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제도의 원칙이 그래요. 내가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가족을 위한 제도고요. 네, 그리고 네. 어르신들이 안경처럼 쉽게 뭔가 음. 손에 붙잡히는 사람이든 서비스든 제품 써서 네, 네. 이렇게 기능 보조 받으세요 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근데 대표님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귀에 쏙쏙 잘 감사합니다. 들어오게. 네. 네, 네. 네.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엄청 거네요. 많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네. 모를 거고 예, 잘 아시네요. 예. 네.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 예. 네, 아무래도. 실제로 잘 모르세요. 네. 전화 상담해 보면 75% 정도는 뭐 아예 제도를 전혀 모르시는 네, 고객들이시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부자도 쓸 수 있고 사실 차상위도 쓸 수 있는 너무 공평한 서비스거든요. 네, 네. 안 쓰면 손해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한쪽에는 요양보호가 필요하신 노인분들이 네. 있고 한쪽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요양사분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음. 플랫폼 비즈니스랑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라이더분들이나 네. 혹은 뭐 청소 도움 주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을 연결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엔드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센터를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마치 이런 건데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 카드를 긁잖아요. 네. 의사한테 쓰는데 안 개인에 가는 긁고.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아. 센터가 요양보호사를 근로자로 채용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센터와 보호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네. 센터가 더 행정은 좀 덜 하고 쉽게 하고 어르신 케어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고민하는 일들입니다. 그 센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요양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플랫폼을 쓰는 이유는 그 좀 더 쉽게 만나기 위해서인가요? 사실 제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대한민국에 2만 개나 됩니다. 기관 수가. 네, 네. 그리고 전체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한 93만 명쯤 돼요. 근데 그 중에 45만 명 정도가 제가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절반 정도가 네. 쓰는 거죠. 근데 45만 명을 2만 개 기관이 나눠서 관리하니까 한 센터당 한 20명 꼴쯤 서비스를 하는 셈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매출이나 매출 이익으로 환산해 보면 한 달에 2천만 원 벌어서 한 200만 원 남겨가지고 경영하는 거예요. 되게 영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세 기관 2만 개가 있거든요. 네. 그들은 고객을 찾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어려운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이 뭔가 미비하거나 네. 혹은 서류를 잘못 빠져먹거나 네. 그렇게 하게 되면 환수가 정말 무시무시해요. 다시 내가 번 돈을 걷어가네. 토해내야 되는 게 무시무시해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늘면 늘수록 리스크가 같이 느는 거예요. 네,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들에게 동시에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겉으로 서비스는 아날로그인데 뒤에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해요. 행정을 자동화하는 하이케어라고 하는 솔루션을 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행정을 사람이 안 하고 네, 네. 잔소리꾼인 시스템이 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혹은 알아서 자동화 알람이 뜨는 방식으로. 뭐 그런 식도 있고요. 네네. 자동화 아예 해주기도 해요. 체크를 자동으로 해준다거나 네네. 그런 솔루션도 있고요. 우리 센터에 꼭 맞는 요양보호사를 매칭해주는 요보사항이라는 플랫폼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기술들이 그들의 경영을 돕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도 저희가 스마일신이라는 브랜드로 공동 마케팅을 하고요. 그럼 센터장님은 예전에는 혼자 고객도 발굴하고 상담도 가야 되고 그쵸, 행정도 했었어야 해야 되고. 되는데 네네. 지금은 행정은 시스템이 많이 해주고 발굴도 이미 본사를 믿고 이 브랜드를 믿고 들어온 고객들이 인계돼서 나는 그냥 대기만 가면 되니까 그런 두 가지의 장점 때문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센터의 기술을 제공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네네네. 근데 이런 일은 계속해서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한국 시니어 연구소 같은 곳이 없었던 건가요? 그런 서비스가? 당연히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2만 개 기관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보호자님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센터가 많이 생긴 건 국가의 의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일본의 개요보험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일본도 지역이 촘촘하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 지역에 네네. 왕창 센터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한국도 똑같이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비효율이 발생한 거죠. 네. 그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과거에도 충분히 서비스는 되고 있었다. 네. 다만 비효율을 안고 되고 있었던 거죠. 음. 근데 과거에 이 업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령화가 온다고 하는데 그쵸. 이 시장은 언제 오나 뭐
뭐 이런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저는 그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안에서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은 올드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흔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센터 중에 그 우리 시니어 연구소를 활용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전체 2만 개 중에 저희 그 파트너 센터가 40개니까 네. 사실은 많지 않은 거죠. 아직은 아직 초반이네요. 소수라고 네, 근데 이게 되게 해야겠네요. 재밌는 게 저희 목표가 2만 개가 아니에요. 저희는 회사가 아주 잘된,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얘기하는 장밋빛 미래에도 최대 1,200개 정도가 되길 원해요. 이유가 있나요? 센터가 없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주 이 문제의 네. 본질은 센터가 많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센터는 반드시 줄어들 것이다. 네. 근데 그걸 이미 그 장기형 보험법을 2019년에 개정을 해서 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국가가. 센터를 줄이기로. 줄인다. 네, 네네. 공급자를 줄이겠다. 근데 그걸 막 그냥 줄일 수는 없으니까 네. 재평가를 하겠다. 그런 게 법이 바뀐 상태여서요. 네. 저희는 센터의 개수가 KPI가 아니고요. 네. 지역 커버리지가 사실은 목표예요. 네. 지금 현재는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커버리지는? 서울 경기 비중은 4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한 절반 이상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만도 4개 지점이 있고요. 네, 대구도 네. 4개 지점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지방 거점 도시들은 웬만하면 저희 지점이 센터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음영 지역들이 많죠. 다만 네, 네. 지역을 최대한 많이 촘촘하게 확장하는 게 저희 목표지 센터 개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목표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센터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은 센터를 줄이고 이 센터를 좀 현대화, 효율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목적은 센터를 줄이자가 목표는 아니고요. 네. 센터 이런 공급자를 혁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공급자가 현재 이런 부정수가 뭐 행정 미비의 문제가 네. 굉장히 많으니 이들을 혁신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미비한 곳을 줄이게 될 것이고 신규 센터를 줄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개수가 줄어들 거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센터장님들의 저희 목표 중 하나가 연에 12억 버는 센터 만드는 거거든요. 월 매출 1억 하는 센터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맨날 월 매출 1억 하는 센터 1,200개 만들면 우리 무조건 이 시장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KPI긴 한데요. 행정이 미비한 상태로 돈을 잘 버는 센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안 망하는 네, 네. 오랫동안 살아있는 센터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월 매출 1억 하는 센터가 상징하는 건 뭐가 될까요? 그 산업에서? 이게 고객 수, 어르신 수, 저희는 수급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어르신을. 네. 수급자 수로 따지면 월에 100명 정도의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에요. 근데 그게 장기형 한 기관이 100명 정도 어르신을 초과해서 하다 보면 한 명이 늘 때마다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매직 넘버 같은 거죠. 네, 네. 최대 한 방문량 센터당 센터는 예. 100명 정도까지 하는 게 최대야 네. 라고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센터장님들은 꿈이 있으셔서 내가 방문 요양 잘해서 아까 그 어르신 유치원 같은 거 오프라인 공간도 확장하고 네, 네. 이렇게 트럭을 개조해서 목욕 차량 돌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네, 하고 네. 싶고 꿈이 있으세요 다들. 그래서 저희는 그들에게 최대치를 찍어주고 다음 꿈으로 가게끔 하는 게 저희 또 이제 플랜인 거죠. 다음 어떤 이런 서비스들을 확장하실 수 있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하시면서 되게 이 산업에서 이것도 산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지. 그렇죠. 이 산업에서 지금 가장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사실 네.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불러요. 고령 네. 친화 네, 정식 산업. 명칭은 네. 고령 친화 산업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72조나 돼요. 네. 그만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엄청나네요. 고령 친화 산업 안에는 네, 네, 뭐 네. 의료기기, 사실 바이오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네, 네, 네.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요양시장 전체 썸은 한 10조 정도 됩니다. 네, 네. 근데 10조 안에 이제 재가는 5.4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막 사람들이 야 고령화가 심해지니까 객수가 네네. 늘어나니까 시장이 커지겠네 하는데 이미 커요. 사실 이미 크고 그럼 문제는 네네. 결국 공급자의 퀄리티와 네네. 사실 그런 하향 평준화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혁신하는데 어려운 건 제도권 사업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게 명확한 가이드인지 네, 예를 들면 네. 이런 행정들은 그러면 어떻게 명확하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굉장히 의지가 있지만 제도가 네. 너무 복잡해요. 아, 그래서 그 가이드를 확인하고 정의하고 그대로 해가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되게. 이거는 그런데 산업 자체를 민간으로 이양할 수는 없는 산업인
영역이잖아요. 이게 나라가 네네. 책임을 그쵸.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가능한 영역. 이게 그쵸. 민간에 맡겨놓으면 이게 민간에서는 돈이 안 되는 경우는 안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네네. 이제 사각지대가 심하게 생기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를 조금 현실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로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이드를 네네.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현실에 정확하게. 맞게는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개호보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요양보험제도와 똑같은 개호보험이 100조 정도 시장이거든요. 네네. 10배 시장인 거죠. 근데 일본은 이미 민간 시장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한 뭐 20년 정도 빨리 경험했으니까 그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모든 토대가 되는 이 개호보험이 기본을 깔아줘요. 네네. 그다음에 그들 중에 일부는 내 돈을 내고 더 좋은 서비스, 더 많은 서비스, 네. 더 긴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돌아가는 비즈니스와 개호보험이 믹스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도 지금은 근데 장기형 보험 제도가 아주 근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렇게 바뀐다는 전제하에 그 시장도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사실 저는 네. 오히려 그 민간 시장, 그러니까 민간이 100% 돈을 지불하는 시장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민간이 돈을 냈던 내가 100%를 냈든 내가 정부 지원을 85%를 받든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집에서 머물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는가가 코어라고 봐요. 그들은 이게 국비 지원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서비스가 이렇게 있고 난 쓰고 싶은데 네. 그 중에 내가 얼마 내면 되는데 그럼 토탈?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 고객이 그럼 집에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지? 분명히 베드도 있어야 되고 네. 목욕 의자도 있어야 되고 이동식 변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저희가 한 방에 다 줄 수는 없나? 그래야만 고객 경험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거기에 좀 포커스 맞추고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100% 민간일 수도 있고 네. 일부 민간일 수도 있고 그건 국가의 또 제도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니까 그건 저희가 고민할 영역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 이런 기업이라면 이제 서비스의 품질, 그러니까 최종 요양 보호사가 이제 수급자한테 제공하는 그 서비스의 품질이 좀 균일화되거나 표준화돼 있어야 좀 그런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게. 근데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되게 뭐 친절하고 좋고 어떤 분은 손님 맞은 것처럼 오히려 더 불편하고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표준화시키나요? 사실 그런 질문 당연히 많이 받아요. 아, 근데 네. 표준화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표준화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좋은 요양 보호사란 무엇인가의 정의로 돌아가 보면 어르신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세요. 네, 네. 그걸 보호자가 몰라요. 아, 네. 맞아, 주요 사례들 맞아. 진짜 말씀드리면 몰라. 진짜 자주 있는 사례인데 네. 어르신 이런 걸 많이 여쭤봐요. 저희가 전화 상담할 때 저희가 KCI 척도라고 한 네. 20몇 가지 척도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매칭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안에 어르신이 말 많은 사람이 좋냐 아니면 과묵한 사람이 좋냐 이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말 많은 사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세간 살아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너랑 얘기 안 하는 거야 이거. 그런 거 사실 결국 그래서 그런 요양보호사를 네. 보내잖아요. 네, 네. 어르신이 100% 바꿔달라고 합니다. 아, 적적하시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호자도 네, 우리 네. 부모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어떤 요양보호사가 좋은 사람인지 정의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그냥 법적인 제도권 하에 그 노인 학대 범죄 이력 조회 같은 기본적으로 다 필터링 하고요. 네. 그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기본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네.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좀 그 높은 그레이드의 국가 자격증 보유자예요. 네. 그러니까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고 원래 네, 국가 네. 자격증도 좀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높은 그레이드예요. 그들이 시험 치고 공부하고 실습하는 일련의 것들을 통해 좀 필터링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뭐에 포커스 맞추냐면 요보사랑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어르신이 꼭 필요한 그 팩터와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매칭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첫 번째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DB가 촘촘하게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들이 어르신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세간살에 손대는 건 싫은 줄 알았는데 와서 내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말동무만 해주고 가면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2, 3회씩 다 평균 바꾸거든요. 아. 그러면 그걸 흔쾌히 바꿔주고 그들의 니즈를 들어줄 센터장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아. 그 요양보호사는 바뀐다고 보는 거죠. 네, 정리하면 네, 네. 요양보호사 DB가 중요하다. 그리고 네. 매칭이 중요한 것 같다. 그거에 힘쓰고 있고 두 번째는 그걸 흔쾌히 해줄 센터장의 교육 그리고 그만큼의 그들의 여유 이런 네.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걸로 지금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만족도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해요? 그 직접 심리연구소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요양보호사 그 센터에 전화해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만족도를 조사하는 일은 네, 네. 건강보험공단의 의무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 보통 루틴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변경 요청은 현재 에지이즈는 저희도 전화로 요청해요. 그 담당 아. 사회복지사라고 부르는 관리직들이 네, 네. 있거든요. 네. 그 관리직들한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저희가 올해부터 이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경험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아. 얘기냐면 엔드 유저에 있는 보호자들이 저희 전용 앱을 통해 이런 행정 절차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2B는 그냥 전화로 얘기하고 바꿔달라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변경 요청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은 올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훨씬 더 뭐 솔직한 의견을 내기는 더 나아지겠네요. 그럴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사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호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오늘 좀 되게 자세하게 이 시장이나 혹은 또 어르신들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좀 뜻깊은 자리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네. 다행입니다. 이런 쪽에 이렇게 네. 기업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또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가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또 아까 2년 반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코로나 딱 터지면서 창업을 하셨어요, 거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하필이면. 그러게요. 전 사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서 이 요양보호 서비스 같은 거에도 차이가 좀 있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 네네.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났죠. 아, 그건 아주 네네.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방문 요양만 생각하면 제가 요양 카테고리 중에 아까 그 유치원 같은 것도 있어서 네네. 그건 조금 열애로 하고 그 방문 요양만 생각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수요가. 밖에 못 나가시니까. 못 나가시니까. 더욱더 또 요양원에 들어가면 네네. 면회가 안 되거든. 아, 가족을 맞아요. 못 만나. 그래서 방문 요양을 하는 거지. 네, 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문의가 입주 요양 문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네. 그거는 거기 요양보호사님이 사시거든요. 아, 그렇죠. 같이 그렇게 살면서 집에 살면서 서비스하는 입주 요양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만 봤을 때 시장은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재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내 마지막 삶은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삶을 어디서 맞아요. 마무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2020년 초반에 입소하신 분들은 1년 동안 가족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아니 못하게 하더라고요. 못하게 예, 해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일부 면회 시설이 생겼거든요. 네네. 이렇게 칸막이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그때는 아예 못했어요. 진짜 이상 가족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 서비스보다는 제가 서비스에 포커스를 하고 있기도 하고 원래도 그랬고 저희는 꿈꾸는 미래는 집에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늙어가는 삶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선 저희는 뭐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네. 시장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네. 찾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확실히. 네, 난이도는 높아졌습니다. 네. 그 요양보호사들이 뭐 이런 뭐랄까요 안 걸리기 위한 출퇴근을 네네. 하다 보면 그런 거 뭐 프로세스 같은 것도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일단 가장 기본은 거의 2년 동안 마스크를 계속 공급하고 있긴 해요. 거의 저희 센터 선생님들은 저희가 마스크 공단에서 주고, 그러니까 마스크는 거의 걱정 없이 살면서 쓰고 계시고, 네네. 근데 그들조차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도 다들 60대 이상이세요. 아, 60대 나이들이 이상 있으시다. 여성분들이세요. 본인들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다들 명확한 거예요. 예컨대 완벽하게 돈일 네. 수도 있고 나는 봉사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두 개 다 걸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돈이든 봉사든 어떤 목적이든 모든 목적이든. 당연히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안 걸리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하세요. 스스로. 그 실제로 직영센터에 저희도 확진자가 있긴 있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네. 다들 뭐 증상 거의 없이 그냥 잘 퇴원하셨지만 대부분 어르신이 가족한테 걸린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걸리신 경우가 옮기는구나. 많았습니다. 아. 제 집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그렇게 철저하게 안 하고 있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양보호사는 하겠지. 요양보호사는 하시고 그렇죠. 네. 어르신은 안 하시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제 한국시니어연구소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네, 사실 크게 두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고객 경험의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릴까? 한 집에 필요한. 네. 그래서 지금 방문 요양이라는 카테고리들로 센터들을 키우고 딜리버리 해왔지만 이제는 집에 필요한 제품들 그리고 용품들도 직접 저희가 수입부터 어르신 댁에 렌트하는 일까지 다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서는 고객 경험을 높이는 고객 경험을 높이는 네네네. 일이고요. 한쪽은 저희가 밸류체인 앞단을 먹는 일인 거죠. 네. 그거를 큰 틀에서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훨씬 더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네네. 오프라인의 경험을 모바일로 가져오고 저희가 갖고 있는 툴들을 훨씬 더 고도화하고 또 이 생태계에 필요한 IT 솔루션 더 많이 만드는 일들 네네. 그런 것들을 할 예정이고요. 이 둘 다 직접 파는 거 당연히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네. 사실 스마일 시니어라는 브랜드를 인수한 브랜드예요. 아 원래 있던 브랜드를. 네네, 사실 뭐 제가 스마일 시니어의 관악 지점장으로 원래 개인 사업자를 시작했었거든요. 네. 프랜차이즈 운영하다가 오너가 된 그런 네, 제가 개념이네요. 가맹 점주였어요 네. 원래. 아, 네네. 근데 저희가 점주였던 제가 네. 그 본사를 인수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인수합병을 통해 이 시장을 혁신해가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파악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네. 그래서 이 업에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합병 해가면서 이 두 가지 아젠다들 해결해 나가는 게 저희의 올해 목표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영원한 목표일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잘 몰랐던 얘기들 많이 알게 돼서 되게 감사하네요. 좋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나오셔서 이 시니어 산업이랑 이 요양보험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